오토헤럴드 김우식입니다. 예, 폭스바겐의 어떤 그 디젤 파문이 시작이 되면서 이 디젤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 하이브리드카나 어떤 다른 어떤 대안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 세계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카인 토요타 프리우스가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됐고요. 또 현대자동차가 LPG 하이브리드인 그 아반떼를 출시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또 성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뭐 대중화되고 있지는 않은데요. 사실 요즘 나오는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효율성, 경제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현대차 하이브리드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이 바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요. 사실 판매량으로 따져 보면은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흔히들 생각하기에 하이브리드는 소형차가 어떤 그런 경제성 같은 것들을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. 따지고 보면은 상급 모델로 갈수록 어떤 그 연비 절감 효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비용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떤 차급의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 보면서 이 경제성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승하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015년형입니다. 이 뭐 내외장에 약간의 변화를 줬고 또 이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. 가장 우선 눈에 띄는 게 이 스마트 트렁크입니다. 이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되는데요. 여기에 그 차량이 전복됐을 때 에어백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롤러블 센서도 적용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속도 감음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의 그 데이터 처리 단위를 16비트에서 32비트로 개선을 해서 이 조향 응답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 이 현대 자동차의 설명입니다. 이 밖에도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, 그리고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, HID 헤드램프 등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전면에 라디에이터 그릴, 그리고 LED 안개 등 스마트키 가죽 커버 등 이 고급 사양도 모두 기본으로 2015년형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트리 컴퓨터 전부 제로로 세팅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을 오늘부터 4일 동안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요. 일상적인 어떤 그런 패턴으로 운전을 할 겁니다. 너무 극도의 어떤 그 경제 운전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그 보통의 어떤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패턴에 맞춰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또 업무를 위해서 이 도심 주행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지방 출장도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주행을 하는 그런 시승을 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준대형 하이브리드가 어떤 동급의 가솔린이나 또는 디젤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연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승을 해보겠습니다.
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복합 연비는 16.0인데요. 도심에서는 15.4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6.7km/L의 연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수치 자체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소형 가솔린 세단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연비 성능을 갖고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이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. 그는 또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높은 어떤 연료 효율성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 내리막길에서의 어떤 탄력 운전을 활용을 한다든가, 아니면 교차로에서 이 정지를 할 때 이 브레이크를 어떤 형태로 밟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어떤 그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고, 또 그만큼 더 많은 구간에서 배터리의 개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연료 사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10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 표시된 어떤 연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효율성을 기대를 해도 좋은 차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. 하이브리드카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센터페시아의 그 모니터나 또는 트릭 컴퓨터를 통해서 이 다양한 운전, 경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. 뭐 이런 점도 잘 활용을 하면 경제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뭐 이렇게 많이 뭐 어떤 폭발적인 어떤 전체 판매 볼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, 이 어떤 다른 경쟁 모델이라든가 뭐 또 이거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낮은 어떤 그런 세그먼트의 어떤 판매 추이나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어떤 시장 반응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판매가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, 일단은 이 준대형급 세그먼트에서 이 소형차 이상의 연비를 뽑을 수 있다, 이런 경제성이 가장 어떤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운행 중인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지금 평균 연비가 15.7km/L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15.7km라고 하게 되면은 뭐 차급이 한참 낮은 소형 세단, 그러니까 뭐 엑센트나 또 아니면은 아반떼나 이런 차들보다도, 이런 가솔린 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연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 준대형 세단을 그냥 순수 가솔린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비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, 그런 걱정 없이 준대형 세단을 유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자들 반응도 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서 어떤 퍼포먼스 부분이 크게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.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출력과 토크나 이런 어떤 그 성능 재원치는 물론이고, 제가 지금 유명산의 그 와인딩 코스를 아주 좀 격하게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요. 이런 데서 받쳐주는 어떤 서스펜션이나 차체의 경고성이나 또 타이어의 어떤 접지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력을 내면서 와인딩을 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고성능 스포츠카나 또 아니면은 아주 그 다이내믹한 주행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차들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, 이런 코스에서도 자기 몫은 충분히 해내는 자동차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예, 뭐 지금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는데요. 413.2km를 주행을 했네요. 평균 속도가 53km가 나왔고 주행 시간은 7시간 42분이 나왔습니다. 주로 도심에서 운행을 했지만 이 고속도로에서도 어떤 그 성능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주행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주행거리, 그리고 이 경제운전을 몇 퍼센트 정도 했나 확인을 해보니까 18%. 생각보다 좀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 경제운전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. 이 보통 운전이 45%였고 비경제운전 모드가 이 37%, 비교적 높게 나왔네요. 운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주행거리가 365km로 찍혀 있으니까 400km 넘게 주행을 한 거 하고 앞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리하고 합치면 그래도 한 800km 가까이 한번 주유를 하면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하이브리드 경제운전 얼마나 했나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충분히 현재 뭐 좀 뭐 디젤이나 뭐 이런 차의 어떤 그런 주행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식상을 했다거나, 또 가솔린 특유의 어떤 그런 정숙성, 주행 감성, 이런 것들하고 이 어떤 경제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디젤 차의 어떤 그런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가솔린 차가 갖고 있는 어떤 정숙성이라든가 뭐 이런 점 생각하면은 충분히 어떤 디젤 차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또 여러 가지 말도 많은 친환경 논란도 있고, 뭐 또 폭스바겐의 어떤 그 배기가스 이 조작 파문도 있고 그런데요.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어떤 그 디젤의 대안으로 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였습니다.